대리수술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데요. 이번에는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을 하고 의사는 그 옆에서 수술을 배웠다고 하니까요. 이 문제 왜 근절이 되지 않는 걸까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권영대 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호조무사, 네네. 의무병 출신의 간호조무사가 네네. 수술을 하고 의사는 네네. 옆에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수술을 네네. 뭐 네네. 도와줬겠죠.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일이 좀 흔히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흔한 건 아닌데요. 네. 특히 더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네, 네. 아주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 어느 한켠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네네. 또 내가 이 의사분에게 수술하기로 했는데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든지 심지어 네네네. 이번 사건처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있고, 네. 제가 출연하면서 또 이렇게 그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도 보면은 전국에서 제가 뭐 김해에서도 그렇고요. 또 네. 95년대에는 또 화성시에서도 그렇고 네. 이런 그 간호조무사를 대신 그 수술을 시키는 네. 시술 시켜서 결국은 적발이 되어서 네. 형사 고소되어서 처벌받은 예가 다 보도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시민들이 더욱 놀라운 건 이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뭐 아주 복잡한 수술들 아닙니까?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런 거 네네네.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형 수술 중에서요, 중국집에는 그 짜장면과 짬뽕이 기본이듯이, 네. 예, 눈 수술, 코 수술이 가장 기본인데요. 네. 다른 복잡한 수술 말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이제 처음에는 조수로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조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좀 피도 닦아주고, 네. 그다음에 또 실을 또 매듭지면 끊어도 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단순한 보조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네.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원장님도 바깥에 상담 환자 기다립니다 이러면은, 너 요거 할 줄 아니까 요거 좀 꼬매주라라든가, 요렇게 이제 한두 개씩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팀워크가 돼서 그러다 불법인 배우겠군요. 줄 알면서도 네. 이제는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면 네. 양심을 조금만 접으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아주 조직화된 네. 범죄인 줄 알면서도 네. 저지르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불법 의료 행위입니까? 예를 들어 너가 마무리 좀 해 해서 마지막 살짝 봉합을 했어요. 네네. 간호조무사가, 네네. 간호사가 네네. 불법입니까? 틀림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꼬멜라 그러면 네. 그 바늘을 잡는 기구를 가지고 네. 바늘로 이 인체를 찔러야 되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그 바늘 가지고 네. 여기 문신 시술하는 것도 네. 의료 행위로 해서 네. 그건 걸면 다 처벌됩니다. 의사만 할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 된 이번 사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병원에 2명의 원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간호사분들 다 원장님하고 간호사들도 원장님이라 불렀고요. 네네. 왼쪽에 파란 가운을 입은 남성이 의사 같지만 사실은 왼쪽에 파란 가운을 입은 남성이 간호조무사입니다. 네네. 이 간호조무사로부터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가 밝혀진 것만 186명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강모 씨가 지난해 초 강남에 있는 병원을 인수해서 진료 과목에 성형을 추가한 것. 그러니까 일반 의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보도가 조금 그래서 제가 아직 수사가 네. 완결이 안 되어서 네. 좀 더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명히 이분은 전에 원장이 있었고요. 네. 그 원장 밑에서 이런 수술을 계속 해왔던 분이고,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강모라는 이 새로운 원장이 작년 네. 후반기에 병원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행위는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네. 이런 것을 알면서 강모 원장은 원래 자기의 그 전문 과목을 떠나서 비뇨기과 전문 과목을 떠나서 네. 이제 진료 과목 성형외과로서 여기 경험도 쌓고 네. 그다음에 어떤 앞으로 자기의 어떤 매출 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으로 네. 이 사람을 계속 놔두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수술도 배우고 그랬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금은 수술을 안 합니다.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뿌띠 성형이요. 네. 뿌띠 성형에서 뭐 보톡스, 필러, 그다음에 레이저, 그다음에 네. 이제 실리프팅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이제 뭐 쌍꺼풀이나 코 수술에 대해서는 이 병원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아니, 이 병원이 아직도 문 열고 있습니까? 예, 문 열고 아주 성업 중입니다. 네, 처벌 안 받습니까?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뉴스에 네. 의하면은 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 사실은 이 사무장은 그러니까 이 간호조무사요? 간호조무사는 네. 구속이 되어 있는데 네. 의사는 지금 불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보면
초록색 의사 수술복 같은 것을 조무사가 입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뭔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가짜가 진짜 같으려면은 그 모든 걸 다 갖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원장이라고 의료진이라고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경우에 네. 그죠? 자, 저렇게 그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은 네. 사실은 그 우리 뭐 IS처럼 네. 신분이 얼굴이 다 가려집니다. 네. 가려지니까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저 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들어가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쌍꺼풀 환자에게? 수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장이 상담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음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네. 즉, 내가 수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고 다른 분이 좀 꼬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같이 도와주신 거예요. 라고 네. 얘기한다든가 네. 또는 또 다른 분이 물어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오늘 몸이 피곤한데 마침 네. 저기 근처에 제 선배가 있는데 오늘 좀 손이 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야 정말로 인간적이고 정말 훌륭한 의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 혹시라도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어떤 네네. 현실에서 자기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 원장님한테 혹시 원장님이 수술한 거 맞아요? 라고 묻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 현실. 최근에 네. 저희 병원도요, 의사 저 하나밖에 없는데, 네. 둘이 있다가 이제 제가 줄어서 네. 하나가 됐는데,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네. 보도가 자꾸 나가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 그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네. 이런 유령 수술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거꾸로 이제 저한테 와서도 원장님 수술하는 거 맞죠? 라고 묻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86명이 이 간호조무사한테 수술을 받았다는데 물론 네네. 우연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정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후유증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단편적인 네. 그것만 아는 그 기술을 가지고서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그거는 간단한 그 한 30분간의 동작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10년 동안 네. 반복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의료 행위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서울에서 부산 들어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요. 네. 자, 대형 운전면허가 있는 저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운전 잘하네 그러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대는 무면허인 사람이 네, 네.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러면은 네. 그런데 우리 고객들한테는 승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요 저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 사고가 안 났다 그래도 이거는 불법 운전을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일 네. 그리고 인체에 관계된 의료 행위일 때는 네. 절대적으로 법을 지켜서 처벌을 엄히 해야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리 수술, 어떻게 보면 유령 수술이죠. 이 사례 드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80대 김모 씨가 대전의 한 병원에서 뇌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급격하게 몸이 나빠져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무조건 다 토하셨고 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척수액을 너무 많이 뺐대요. 당시 수술에 병원장과 함께 의사 면허도 없는 총무과장 47살 윤모 씨가 참여해서 병원장은 주요 부위만 수술하고 총무과장이 마무리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의사와 상담했지만 수술할 땐 집도 의사가 바뀌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흔한데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한 여고생이 수술을 받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병원 소속 의사가 수술 4건을 동시간대 집도했다는 기록이 발견됐고 2년 만에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환자를 갖다가 안심시키네 결국은 수술은 당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턱 아랫부분 감각이 무뎌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인데 처음 상담했던 의사는 해당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수술을 한 사람은 진료 한번 해준 적이 없던 다른 의사였습니다. 알고 나서는 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았죠. 저랑 상담했던 대표 원장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가지고 중간에 나왔던 그 환자 사망하고 이런 병원은 아마 저희 KBS가 단독 보도해서 당시 네네네. 성형외과 의사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깜짝 네네. 놀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대로 처벌이 됐습니까?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왜 처벌을 안 받죠? 고발이 들어갔을 텐데. 고발이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의 그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간호조무사의 문제는 네. 이거는 불법 의료,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두 번째 사례로 든 것, 네. 세 번째 사례로 든 것은 유령 수술인데요.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하는 거죠. 의사가 한 것인데 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자 예전에 의사가 없던 시절에 그 판결하던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없을 때는 어느 의사라도 옆에 와서 치료를 했으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라는 건 쌍목의학입니다. 결혼과 마찬가지거든요. 갑과 을이 서로 고르고 골라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줄 줄 굳게 믿고서는 사실은 환자는 들어갔는데 전신마취가 된 사이에 나도 모르는 제3의 의사가 들어와서 내 몸을 갖다가 칼과 수술 도구로 해서 찌른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선진국에 특히 미국의 뉴저지 대법원의 1983년도에 이미 33년 전 얘기입니다. 네. 이미 그때 판례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아무 합병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상해행위다. 왜? 상해죄라는 건요, 형법에 상해죄라는 거는 첫째는 환자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당 행위여야 되는데 이것은 정당 행위도 아니고 이거는 동의받은 적도 없거든요. 네. 따라서 거기서는 엄격하게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최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수술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없이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환자가 알 리가 없죠. 다만 네. 내가 합병증이 아까 그 세 번째 환자 합병증 생겨도 이건 내가 그 수술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네. 내가 재수가 없어 생겼다고 그렇게 운이 없다고 탓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제보해주기 전에 전혀 모르고 지금 186명의 환자들 네.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거란 사실은 말이에요. 이거는 수사상에서 차트상에서 나타난 것이 186명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장 이전에 그럼 같이 일했던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 더더욱 많은 수술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네. 자, 대책을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수술실 실명제 어떻습니까? 수술방 밖에 지금 의사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법안 성형외과 의사협회에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네.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수술실에 아예 CCTV를 달자. 이 부분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도 달고 있고요. 네. 저 달고 있고 그다음에 네. 환자들 처음에 우리 병원에 네. 접수할 때 다 동의서 받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의사들이 그 라이브 수술 그렇게 공부할 때 클로즈업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클로즈업하지는 않고 네. 멀리서 의사가 움직이는 동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지 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네. 사실은 회원들에게 그 CCTV를 달아서 네. 환자들에게 신뢰를 제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자 입장에서 네네. 대리수술, 이른바 유령수술 이런 거 막으려면, 방지하려면 좀 요령 좀 알려주십시오. 요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너무 믿지 말자는 거죠. 지금 SNS라든지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광고가 그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고 특히 가장 걱정한 것은 지금 대만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미성년자를 아예 수술을 못하게끔 네. 성형 수술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아이들은 한참 때 아이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에 노출이 되면은 네. 너무나도 수술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나치는 광고나 홍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네. 내 주변의 이웃 중에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그 성형외과 가서 잘 치료받고 수술에 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너무 많은 의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대표 원장은 텔레비에 나와서 친한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수술을 참여하고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가져갈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특히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무장 병원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네. 많은데 사무장 병원의 특징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원장에 대한 프로필이 별로 안 나와 있고요. 네. 예. 원장 얼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네. 아무 때나 그 사무장이 주인이고 원장은 그냥 그 보건소에다가 그 대리 개설하는 사람이니까 네. 수시로 한 1년, 2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몇 개월 만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에 원장 얼굴이 없는 데는 한번 이건 사무장 병원이 아닌가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요 단지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장이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수술까지 다 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요. 네. 의외로 여자 간호조무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권영대 이사와 함께 대리수술 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